전하성입니다. 요즘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크게 성장 중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문화예술 스타트업이 4년 만에 80% 급증했고요. 그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테크본색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화제 서비스를 만나볼 예정이고요. 무선 충전 기술이 가져올 놀라운 미래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수를 만나보시죠. 테크 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는 12월 20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국내 유일의 앱 그리고 ICT 박람회인 2017 앱쇼 코리아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을 모실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지온 인베스트먼트의 엄철현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스타트업 상당히 재미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오늘 평가 기준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오늘은 또 예전과 다르게 이제 앱 전문 스타트업으로 보여지는데요.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뮤지션들을 이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O2O 서비스로서 사람을 잘 모으시고 또 수익화를 발전시키실 건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간만에 맨날 기술만 따지다가 문화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공연자 섭외 플랫폼의 마이스타의 이영은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소문을 타고 이미 마이스타 앱에서 많은 공연들이 성사를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마이스타는 실시간 공연 중계 플랫폼입니다. 공연자와 공연 요청자를 연결하여 대중과 가까운 공연 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공연자가 프로필을 등록하여 승인이 되면 공연 요청자에게 공개가 되는데요. 공연 요청자는 공연 지역, 분야를 빠르고 쉽게 검색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결제, 계약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프로포즈, 이벤트부터 대학 축제, 관공서, 기업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공연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자를 섭외할 때 여기저기 품을 들이지 않고 그 공연자를 이렇게 매칭해주는 이런 서비스로 보입니다. 근데 보면 이런 서비스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몇 군데 전화해가지고 섭외할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서비스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첫 번째는 무료 공연 섭외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취약계층이나 특정 행사의 취지에 맞춰 섭외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5%의 공연자들이 무료 공연이 가능하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스케줄이 맞는다면 공연 섭외가 가능하며 어린이 마술, 지원단체, 노래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자와 공연 요청자가 직접 대화한다는 점인데요. 중개인이 없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서 이런 실시간 협의를 통해 그 이상의 아이디어와 공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공연자의 일정과 가격이 공개되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수익 모델 관점에서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O2O 플랫폼이시니까 수익 모델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익 모델은 지금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지요? 마이스타는 공연의 퀄리티 유지와 합리적인 가격의 공연비를 위해 성사되는 공연에 한해서만 10%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플랫폼 시스템 특성상 운영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과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적은 점을 이용하여 이처럼 낮은 수수료를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수익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1차적으로는 지금 10%의 수수료율로 시작하고 있지만 안정화되면은 여러 가지 협력 업체와의 광고 아니면 공연자의 광고할 때 프리미엄을 주는 등의 혜택을 통해서 따로 수익을 창출할 스케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공연자의 실력도 검증하고 평점도 보고 또 가격도 보고 이렇게 공연자를 찾을 수 있다는 플랫폼인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기능들이 주로 앱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웹도 오픈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웹과 앱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공연을 섭외하는 요청자가 관공서나 기업인 경우 요청하는 서류가 있거나 결제를 해야 되는 신용카드나 본인 인증서가 컴퓨터에만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문서 작업이 용이한 것은 컴퓨터라서 그런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특정 이벤트, 예를 들어 결혼식, 축제, 학교 행사, 아니면 어린이 행사와 같은 분류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팬들이 더욱 쉽게 공연자를 찾을 수 있게 한 점도 웹의 다른 점입니다. 대표님 보니까 많은 공연자들이 이 앱을 통해서 또 웹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공연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사용자 측면에서도 쉽게 또 공연자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용한 앱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간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좀 판단의 근거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상세한 내용들을 좀 더 들어보고 좀 점수를 최종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100점 만점에 70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오토 플랫폼으로서 어쨌든 자리매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매칭률 그리고 성사율을 끌어올리실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매칭률과 성사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주세요. 지금까지 경험상 1대1 대화로 섭외 요청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 60% 이상이 섭외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 분야의 공연자를 둬서 공연 요청자들이 들어왔을 때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연자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공연자들도 항상 마이스타 앱이나 웹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공연자들도 꽤 많이 이제 모으신 상태시겠네요. 현 시점으로 600팀 정도가 회원 가입을 하고 공연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공연 정보나 프로필을 등록을 하였는데요. 200팀 정도가 승인이 나 있으며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자들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불만족이 생겼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이스타는 기본적으로 공연자와 공연 요청자의 협의를 통해 만족도가 높은 공연이 완료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가 섭외 절차에 등록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양측이 나눴던 1대1 대화도 참고로 해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양측의 위약금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에 대한 어떤 중재 역할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마이스타에 대한 기업 최종 가치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 기업이고 그리고 또 그 열정이 상당히 그래도 뭔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열정, 그다음에 집중은 좀 보입니다. 일단은 투자 라운드. 뭐 굳이 질문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시드 라운드 맞죠? 시드 라운드 같아요. 네, 시드 라운드 이제 기업이죠. 그러면 이제 시드 라운드 엔젤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를 할 때 기업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어쨌든 굉장히 재미난 부분을 이제 포지션하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만한 근거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반면에 대표님께서 현재까지 이 사업을 실행하시면서 200명의 200팀에 가까운 어떤 공인자를 모았다는 부분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아직은 개인 사업자지만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셔서 사업을 실행하실 때 있어서 저는 기업 가치를 그래도 한 3억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 밸류에이션 앞으로 더 크게 이제 발전하셔야 될 텐데 일단 3억에 대한 평가 기준 혹시 다른 기준들이 더 있으셨나요? 저는 그냥 그 공연 팀의 어떤 그 200분 정도 되는 그 팀의 어떤 규모 부분을 좀 봤고요. 거기에 이제 10% 정도의 수수료를 감안해서 전체적인 어떤 외형의 규모가 산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익 모델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문화 콘텐츠 쪽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선도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유사한 선도 경쟁사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비교 분석을 좀 같이 하시면서 뭐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링도 받으시고 평가도 받으셨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네, 엄철현 대표님의 보안 방법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앱쇼 코리아에 참가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앱쇼 코리아 이번에 참가 목적
이라든지 또 참가 이후에 좀 얻고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참가를 했을 때 생각보다 더 큰 반응으로 놀랐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공연 요청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쉬운 웹페이지 설명 화면이라던가 조금 더 많은 콘텐츠들을 비치를 해서 호응을 조금 더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 향유 플랫폼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총 자산 약 23조, 포춘이 선정한 2013년 올해의 인물, 전 세계 IT 업계 리더 840명이 뽑은 글로벌 기술혁신 CEO 1위, 테슬라 모터스와 스페이스X의 CEO 앨런 머스크, 무일푼으로 창업한 스타트업과 페이팔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이미 30대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된 그는 지난 2002년 민간 우주선 개발사 스페이스X와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연이어 설립하며 인류의 삶을 바꾸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과연 그의 리더십에는 어떤 비범함이 숨어 있을까? 실패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만약 실패를 겪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자체 개발한 로켓 발사를 3차례나 실패했고 전기차 첫 모델의 출시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토대로 도전을 거듭한 끝에 민간 기업 최초의 우주 로켓 발사 기업이 됐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를 동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혁신에 다가가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전.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이 자동으로 충전되고 도로 위를 달리기만 해도 전기차가 충전되는 시대. 정말 상상만 해도 편리한 세상인데요. 오늘은 선없는 미래 세상을 앞당기고 있는 무선 충전 기술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스타트업이 상용화에 성공한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까운 거리에 두기만 해도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처럼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기 매트에 직접 가져다 놓지 않아도 30cm 안쪽이라면 스마트 기기 최대 4대까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원풀형 충전기 주위에 자기장을 형성하고 유도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최근 킥스타터에도 이와 비슷한 무선 충전기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치 공처럼 생긴 이 제품은 휴대폰에 수신기를 연결하고 앱을 다운받은 후 스마트폰을 근처에 두면 바로 충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으니 스마트폰 충전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가 있겠죠. 국내 연구진도 혁신적인 무선 충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컵 모양의 이 무선 장치 안에 어떤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놓아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스마트 기기를 넣고 동시에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 속도도 유선 충전의 약 60%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선 충전 기술이 발전한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디즈니 연구소가 공개한 무선 충전 방입니다. 이 방은 들어가기만 해도 갖고 있는 휴대폰이 충전이 되는데요. 방의 가운데 설치된 구리 성분의 막대가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이 전류가 스마트폰에 전해지면서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원리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방에 설치된 자기장으로 동시에 320개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가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이제 머지않은 미래는 카페나 사무실 등 특정 공간에 들어서기만 해도 스마트폰을 자동 충전하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무선 충전 기술은 가전제품뿐 아니라 전기차의 미래도 바꾸고 있습니다. 벤츠와 BMW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무선 충전하는 시스템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배터리팩이 탑재된 차량을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위치시키면 터무니없이도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퇴근 후 주차만 해도 잠든 사이에 차량이 충전이 되니 충전소를 찾아가는 불편함도 없어질 텐데요. 한 발 더 나아가 무선 충전 기술을 도로에 접목시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퀄컴은 차가 달리는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놀라운 미래를 현실화시키고 있는데요. 도로에 무선 충전 기술이 매장되어서 차량이 시속 100km 속도로 주행해도 20kW급의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실제 전기차가 100m 도로를 주행하면서 충전하는 기술 테스트까지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막대한 설치 비용 등의 해결 과제는 남아있지만 도로를 달리기만 해도 무선 충전이 되는 미래는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비한 테크 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